이번 시간에는 이제 3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3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항공력학에서 가정하는 게 인비스드 인컴프레시블이라고 했어요. 비점성, 비압축성. 우리가 지난 2장에서는 뭐를 배웠냐면 2장에서 주요 벡터 다루는 방법들을 배웠고 특히 이제 지배방정식을 배웠죠. 지배방정식을 배우고 그 가운데 이제 주로 강조해서 설명한 게 우리는 이제 유체값 지배 방정식이 뭐 질량 보존에 해당하는 몸의 연속 방정식, 그 다음에 뉴턴 운동 법칙에 해당하는 운동량 보존 방정식, 그 다음에 연력학칙 1법칙에 해당하는 에너지 보존식 세 가지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때 미지수는 P, 로, T, 그 다음에 속도에서 6개. 근데 방정식은 5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력학 상태 방정식.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아주 폭넓게 공부를 했어요. 이 연력학까지 중요한 연력학 내용까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기 3장 들어오기 전에 2장치 파워포인트를 쫙 훑어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 중심으로 녹화를 하다 보니까 말로 설명하는 거야. 여러분은 별도로 한번 쫙 훑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에너지 이퀘이션을 다룰 때 그랬어요. 에너지 이퀘이션과 모멘텀 이퀘이션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 압축성일 때는 완전히 다른 식이지만 비압축성일 때는 내부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또는 그저 위치 에너지, 곧 기계적 에너지, 열에 의한 내부의 에너지와 기계적 에너지의 격차가 커서 서로 분리된다. 그래서 기계적 에너지 보존식은 모멘텀 식하고 같은 식이 된다. 그래서 비압축성이 되면은 미지수가 로를 상수로 하기 때문에 미지수가 P하고 속도 UVW 4개. 그래서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하고 모멘텀식 3개만 가지고 그래서 에너지 퀴즈는 안 풀고 그냥 풀 수가 있다 이거죠. 방금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그렇다고 에너지 보존이 안 되냐 하면 에너지 보존은 기계적 에너지 보존으로 해서 따로 한다. 그게 이제 베르니 방정식이 된다 그랬죠. 이제 이번 챕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베르니 방정식을 써먹는 거예요. 자, 베르니 방정식은 뭐냐면 자, 모멘텀식이면서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식. 물론 에너지 보존식이란 거는 열량 출입이 없는 기계적 에너지 보존식에 만약에 열량 출입이 있고 그러면 이제 별도로 다시 에너지 퀴션을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에서 배운 거를 바탕으로 이제 비압축성, 비점성 가정으로 유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3장에서는 공부를 하는 거야. 일단 유동이 어떻게 되는지, 양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2차 문제고 유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서 이제 밀어서 뭐 서큘레이션이니 뭐 볼티시티니 뭐그 컬 V 또는 뭐 다이버전스 V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공부를 또 했어요. 또 스트림 펑션, 뭐 벨로시티 포텐셜 전부 기초 공부를 상당히 했고 그거를 바로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까지는 이제 전체 유체학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이고 3장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이제 가정을 쓴다 그랬죠. 비점성, 비압축성. 비점성, 비압축성이면 뭐 저건 뭐 복잡한 게 많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게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베르니 이퀘이션입니다. 이 베르니 이퀘이션. 베르니 이퀘이션은 뭐를 나타낸다고요? 베르니 이퀘이션은 베르니 이퀘이션을 처음 우리가 배울 때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에다가 압력 에너지 하는 거는 보존이 된다. 근데 그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기계적 에너지라 그랬죠. 기계적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모멘텀식에다가 더투 V 모멘텀식이 모멘텀 힘 F가 속도 V만큼 곧 모멘텀식이니까 좌변에 F가 나올 거냐요. 가속도에다가 여기다 더트 V 해주면
이게 베르니식이 됩니다. 이게 베르니식. 곧 기계적 에너지 버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에너지 버전은 내부 에너지까지 묶어서 버전인데, 우리는 이제 기계적 에너지 버전이다. 압축성이 되면 기계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게 아니고 내부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잖아요. 왔다 갔다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모멘텀식에 해당하는 실제는 모멘텀식에 해당하는 베르니케이션에 대해서 비압축성이니까 우리는 모멘텀이케이션까지만 푼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베르니케이션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미분 방정식이 아니고 그냥 대수 방정식인 거잖아요. 압력이 주어지면 속도를 구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벤츠리메타, 그 다음에 우리 뭐 아음수 풍동, 그 다음에 뭐 피터 튜브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일단 베르닉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비점성 비압축성을 해놓으면 지배식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복잡한 식에서 갑자기 그래도 라플라스 이케이션은 뭐가 되냐면 라플라시안 그러면 우리 그라데한테 했던 역삼각형의 제곱의 포텐셜 함수를 해주면 네 거로 제로다 하는 게 라플라스 이케이션이에요. 라플라스 이케이션. 여기에 함수 뭐 fxy가 들어가면 이건 포아송 이케이션이라 그래요. 포아슨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되는 건데 프랑스 사람인가요? 그래서 발음은 포아송 이케이션 믿고 그래갖고,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라플라스 이케이션은 어떤 열전달 문제라고 하면 뺑 돌아서 바운다리에서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야.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 포화성이 끼시는 그런 열전달 문제로 따지면 안에 난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열소스. 우리 그 이케이션을 라플라스 이케이션은 우리 뭐 그 항공역학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뭐 특히 그 자기장, 태양풍 뭐 이런 거, 태양풍 할 때도 라플라스 물론 포화성 계승 계통이지만 전자기학 할 때 더 많이 쓰죠. 이 풀이법도 뭐 풀이법이 약간 좀 틀리긴 하죠. 틀리긴 하지만 자 경계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경계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어쨌거나 라플라스 이케이션은 온 동네 다 쓰이는 거예요. 그 역학 문제가 전혀 유체역학하고 전자기하고 전혀 다른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이케이션이 같은 원리로 간다. 그래서 풀이법도 그래서 뭐 수학책에 따로 그냥 다루는 거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지배방정식을 라플라스 이케이션으로 만듭니다. 라플라스 이케이션으로 만들어요. 여기 비점성, 비압축성해서 그러면 라플라스 이케이션을 푸는 방법, 이제 지배식 만들었으면 이제 풀어야죠. 푸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이계 방정식이잖아요. 그 XY로 해서 그래서 우리 선형 방정식이고 선형 이케이션이고, 그러면은 우리 상미분 방정식 풀 때하고 비슷해요. 상미분 방정식 풀 때하고 비슷한데 기저해를 구한 후에 우리 상미분 방정식 풀면 2차 방정식 F2 다시 뭐 해갖고 쭉 보면 서로 독립된 기저해 두 개를 구하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중첩을 시켜서 앞에 C1, C2 해갖고 우리가 경계 조건에 맞춰서 척이 조건 또는 경계 조건에 맞춰서 C1, C2를 구하죠. 그렇듯이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기저해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기저해. 첫 번째 기저해는 자, 유니폼 프로. 그러니까 몇 개의 엘리먼트리 프로를 구하는데 유니폼 프로. 그 다음에 소스 앤드 싱크. 그 다음에 더블렛. 그 다음에 볼텍스. 이렇게 네 개밖에 없어요. 네 개. 자, 뭐 2차 방정식의 XY 방향으로 따졌던 3차원들은 어쨌거나 4개. 4개의 기저해를 가지고 서로 중첩을 시키는 거예요. 중첩. 우리 상미분 방정식에서 C1, C2 하듯이 C1, C2 구하듯이 그러면 무슨 조건을 해야 된다? 전부 경계 조건에 맞게끔 형상에 맞게끔 뭐 우리가 실린더 프로를 푼다, 양력이 뭐 있는 실린더 프로를 푼다 이러네. 그래서 이제 기본 유동을 푸는 거예요. 우리가 야구 선수가 피처가 야구공을 던지면 획이 이렇게 돌리면 회전을 주면 어디로 뜨는지
이게 이제 우리 배우는 거예요. 이것도 양력에 의해서 뜨는 거예요. 양력에 의해서 이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오면은 이제 회전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쪽으로 뜨죠? 어느 쪽으로? 여기는 속도가 빨라지고 여기는 늦어지니까 이렇게 뜨겠죠. 이렇게. 그러면 세퍼레이션 존도 여기는 조그맣게 되고 여기는 크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좌우간 그 우리가 회전에 의해서 생기는 양력 뭐 이거보다 마그너스 포스라 그러잖아요. 마그너스 포스 회전에 의해서 어느 방향으로 뜨는지 하는 양력의 원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유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점성과 비점성을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답이 잘 맞는다 이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기본 유동을 풀 때는 항공기의 전체 유동을 분석할 때는 아직도 포텐셜 프로를 거쳐야 돼요. 포텐셜 프로를 거쳐서 순항 상태의 어떤 조건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파트 하려면 이제 각 부위별로 전부 풀 나베스티케이션을 전부 풀어야 되는 거죠. 또는 우리 항공우주 실험에서 하듯이 양력곡선이라는 게 자 이렇게 쪼로록 하다가 세퍼레이션이 되면 이렇게 복잡하게 된다 그랬죠.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선형 영역. 말 그대로 이 방정식이 선형이잖아요. 선형 영역. 이렇게 선형 영역이라는 걸 사실은 이제 저 선형하고 틀리겠지만 저건 이렇게 리니어하게 그냥 간다. 선형 영역. 이 부분은 어쨌거나 잘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설계할 때는 여기를 설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설계 기준으로 해서 순항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순항 상태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받음각에 대해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고받음각에 되면 이렇게 세퍼레이션이 이렇게 막 날 거 아니에요. 이런 유동에 대해서는 이제 풀 나베스톡시케이션, 점성을 고려해서 각각의 특성을 공부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일리켓이나 나베스톡시케이션 유동을 부분적으로 계산해야 된다. 부분적으로 계산해서 사용한다. 이건 글씨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 부분적으로 부분 계산해서 사용한다. 자, 지배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비점성 비압축성이니까 로가 상수가 되면서 P하고 V만 남는다. 그래서 컨티뉴티 이퀘이션 하나하고 모멘텀 이퀘이션 3개가 필요하다. 이게 그러면 충분히 푼다. 에너지 이퀘이션은 풀지 않는다. 에너지 이퀘이션을 알고 봤더니 기계적 에너지로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하고 분리시켜서 놓고 봤더니 모멘텀 이퀘이션하고 같은 식이다. 그렇다 해서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냐면 그게 아니고 기계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베르니 이퀘이션 쓸 때는 뒤쪽에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식이다 하는 거를 공부한 겁니다. 자, 해서 제일 먼저 이제 베르니 이퀘이션을 공부를 해요. 베르니 이퀘이션. 우리 모멘텀식에서부터 유도가 된다 그랬죠. 원래 베르니 이퀘이션은 2분의 1로 V제곱에다 플러스 P에다가 로 GH가 있죠. 위치 에너지. 로 GH는 바디포스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항공역학에서는 에어포일 상하하면 높이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바디포스 일단 무시하고 하겠다 이거죠. 자, P 플러스 2분의 1로 V제곱. 우리는 이거를 에너지 퀘션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모멘텀식에서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모멘텀식을 스테디하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X 모멘텀 해주면은 자, 여기 언스테디함 없어지고 델엑스. 여기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관계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3차원이니까 이렇게 u분의 v는 dx분의 dy라 그랬죠. u분의 w는 dx분의 dz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 유로 전부 나눠준다 이거죠. 이쪽 유를 가서 1이 전부 나눠주는 거예요. 유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dx분의 dy가 되고 dx분의 dy 되고 여기 또 dx분의 dz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로에서 u를 밖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u자가 어디 도망갔어요. u자가 이렇게 가로에서 밖으로 뽑아서 여기 다시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u에 dx를 양쪽에 다 곱해주면은 u 이렇게 되겠죠. u에
여기 dx 곱해서 1이 가고 여기 dx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뒤쪽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u에 대한 전미분이 됐죠. 그래서 u의 du가 되고 뒤쪽은 뭐 앞에 그대로 놔두고 dx가. 그러면 그 y 모멘텀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v의 dv의 마이너스 로분의 1에 똑같이 dy분의 dp가 되겠죠. p. 그 다음에 여기 dz. 세 배를 다 합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제레미 앞에는 u의 dv의 v의 dv, w의 dw, d는 이렇게 전미분. 그러면 뒤쪽은 dp가 되죠. 여기는 u의 du니까 적분해주면 안으로 넣어주면 u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는 2분의 1 붙고 이렇게. 그러면 전체는 2분의 1의 u의 제곱에 마이너스 로분의 dp. 전체 적분해주면 p 플러스 2분의 1로 v 제곱은 일정하다. 자, 일정하다. 이게 베리니케이션이다 이거죠. 베리니케이션. 스트림 라인을 따라서 로테이션이냐 이로테이션이냐 상관없이 스트림 라인을 따라서 보존된다. 그러면 처음에 같은 값이었다 그러면 d도 그대로 보존이 된다. 전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베리니케이션에 여기 점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손실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기본 유체과에서 배울 때는 베리니케이션이 항상 헤드로스라는 걸 갖고 있어야죠. 헤드로스. 여기 이제 쓸 때는 약간 틀리겠지만 헤드로스라는 거는 그냥 손실이에요. 손실. 그 점성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암댐에서 강주까지 그 수돗물이 올라오면은 그때 생기는 손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긴 거리를 파이프 유동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 베리니케이션, 디시페이션이 없다고 하고 이 식을 쓰는데 이게 모멘텀식이다. 자, 근데 모멘텀식이 이게 어떻게 됐어요? 전부 여기 그 TV 했던 거를 전부 다 적분을 했잖아요. 적분을 했다는 얘기는 미분 방정식을 풀었다는 거예요. 미분 방정식을 풀었다. 풀었기 때문에 대수 방정식이 됐다. 대수 적분, 근데 미분 방정식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멘텀식은 이 식을 사용하는데 이게 대수 방정식이니까 모멘텀식을 풀 필요가 없다. 아주 중요한 식이다 이거죠. 중요한 식이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베리니케이션을 어떻게 써먹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스트림 라인을 따라서 했잖아요. 근데 다시 이게 몸에 여기 이제 그 로테이션을 써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있던 방정식이 이거죠. 이렇게 돼서 뭐 스테이트 상태 뭐 이 상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퍼레이트를 열심히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열심히 써서 이 로테이션이라고 가정하면 칼 V라고 가정하면 아까 스트림라인이라고 가정한 것과 같이 이 로테이션이라고 가정하면은 자 이런 베르니케이션 쭈루룩 해봤더니 이 식이고 그 다음에 우변은 이거고 해서 쭈루룩 해봤더니 그라디언트의 뒤에 항이 이렇게 되더라. 따라서 안에 거는 상수다. 이거는 스트림라인과 무관하다. 우리가 쓰는 거는 사실은 이 컬 V는 니꼬르 0인 조건이 이게 이로테이션이면 비점성이에요. 이로테이션이 비점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베리니케이션을 우리는 그냥 바로 쓴다. 바로 모멘텀이케이션 대신에 베리니케이션을 쓴다. 그러니까 모멘텀이케이션을 벌써 풀었다 이거죠. 그러면 베리니케이션의 특성은 우리가 압력이 주어지면 속도를 안다죠. 압력이 주어지면 속도를 안다. 근데 속도 성분을 아는 게 아니라 속도의 그 크기, 속도의 크기를 아는 거예요. 속도의 벡터 방향을 아는 게 아니고. 벡터 방향은 이제 뭐 스트림라인이나 그런 이제 그 유동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우리가 아는 거는 압력이 주어지면은 그 지점에 속력을 안다. 속력을 안다.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 아니고 속력, 절대값을 아는 거죠. 자, 속도가 주어지면 그 점에 압력을 안다. 물론 기준점이 하나 있어야죠. 기준점을 따라서. 그 다음에 컬 V는 거로 제로란 조건으로 우리는 이제 스트림라인에 따라서 유동을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비점성이라서 이로테이션이라는 가정하에서 풀기 때문에 우리는 자 압력이 주어지면 속력을 한다. 속력이 주어지면 압력을 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애들을 몇 개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동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벨로시티 필드를 알면 속도가 주어지면 어떻게 되죠? 속도가 주어지면 우리 압력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압력이 주어지면 이거를 쪼르륵 적분하면 이게 총 힘이 되는 거죠. 총 힘이 이렇게. 총 힘이 되면 그 가운데 유동 방향이면은 정이고, 뭐 유동의 수직 방향이면 양력이고. 자, 해서 비압축성, 비점성이 이로테이션이에요. 이때는 모멘텀 이케이션 대신에 베리니 이케이션을 사용한다. 그죠? 모멘텀 이케이션 대신에 베리니 이케이션을 사용한다. 우리는 이제 베르니 이케이션을 이제 모멘텀 이케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일단 미분 방정식이 통째로 없어져 버린 거죠. 통째로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베르니 이케이션을 몇 개를 다뤄보면 일단 자, 프리스트림이 50m다. 이때 압력이 그 C레벨 컨디션에서 프리스트림이 50m고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압력이 0.9 얼마다. 그러면 이때 속도를 구해라. 자, C레벨이니까 P 인피니트 그 다음에 1기압이니까 P 앞에 로 인피니트 P 인피니트 속도 그러면 관계식이 프리스트림 조건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거는 주어져 있고 지금 0.9라고 주어져 있고 단위를 제일 먼저 맞춰야 되겠죠. 나머지 이제 전부 SI 단위로 다 돼 있죠. 그랬을 때 V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V를 구하면 P가 1이 넘어서 P 인피니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P고 그 다음에 여기 로분의 2 나눠줘야 되고 여기 V 인피니트 차곱 남고 그래서 쪼르륵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한다. 가장 기본적인 계산이지만 우리가 직접 베르니 이케이션을 적용하는 거니까 직접 해봐야 되겠죠. 사실은 숙제를 다시 또 여기서 숫자 바꿔서 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베르니 이케이션을 직접 넣어서 해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벤추리와 그 아음속 풍동에 대해서 공부를 약간 하겠어요. 아까 이제 베네디케이션 주어지면 이제 압력이 주어지면 속도 어느 기준점이 주어지면은 그대로 그냥 푸는 거 있죠. 이번에는 이제 면적이 이렇게 좁아진다. 그러면 여기다가 자 그 연속 방정식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연속 방정식을 적용하면 자 면적 적분하는 거니까 앞에 스테디함은 없어지고 면적 파트만 적분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쪽은 로 U1의 I고 면적은 반대 방향. 그래서 우리 그냥 마이너스 로1 A1 V1 플러스 로2 A2 V2는 그렇죠. 그래서 로1하고 로2가 같으니까 A1 V1은 A2 V2, A2 V2. 그냥 심플하죠. 이게 연속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 방정식이 두 지점에 대해서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쪽 식이 하나 나오고 나오면 우리가 무슨 조건을 구할 수 있냐면 식이 두 개니까 어떻게 돼요? 식이 두 개니까 미지수 두 개를 구할 수가 있다. 두 개가 주어지면 미지수 두 개를 구할 수가 있다. 어느 지점에 그래서 이제 P가 양쪽 속도가 주어지면 나머지 압력 차 이런 걸 구할 수 있다. 이 관계식을 풀어보자 이거죠. 그 기하학적인 면적 A1, A2는 주어져 있고 미지수는 V1, V2, P1, P2 네 개면은 그 기하학적인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조건 두 개가 주어지면은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조건 두 개가 그 독립적이어야 되죠. V1, V2가 같이 주어져 버렸다. 그럼 P1, P2를 구하기가 곤란하죠. 왜냐하면 이 식하고 같은 조건이 이 식에 해당하는 것을 그냥 줘버린 거니까. 또는 P1, P2가 그냥 동시에 주어졌다. 그것도 또 곤란하다 이거죠. 서로 엇갈리게 주어져야 된다 이거죠. P 하나, V 하나. 그래야 독립이다 이거지. 여기서 V1하고 V2 두 개 주어진다 해서 V1, V2 조져보면 이 식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이 식에 맞게끔 조져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지?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이제 직접 푸는 겁니다. 자, 1지점하고 2지점에서 2분의 1에 이렇게. 그러면 벤치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튜브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디가 압력이 높죠?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주가 여기 이렇게 차고, 이쪽 수주 이렇게 올라가서 이만큼이 더 높은 거예요. 여기 밑에 이제 액체가 들어있으면 액체를 넣으면 이거보다 벤츄리메타라 그래요. 그래서 V1이 언노이다. V1이 언노이다. 그러면은 자, 아까 연속 방정식에서 V2는 이꼬로 A2분의 A1의 V1 계약적인 관계가 좋지만 V1의 작업은 아까 여기 V1의 작업이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되죠. 로브의 2의 P2-P1 그 다음에 면적의 제곱에 자 V1의 작업 이렇게 V2를 갖다 대입했으니까 대입해서 그러면 V1은 뒤로 넘겨주면 이렇게 P1, P2의 압력차를 하면 여기 자꾸 빨간색으로 하니까 지워져 있고 나중에 여기 타가 잘 안 나네요. 자 P1, P2의 압력차를 알면 이렇게 두 군데 압력차를 알면 우리가 속도 V1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벤츄리미터다 이거죠. 자, V1을 구하는 방법은 자, V1을 구하는 방법은 V2를 소거하면 되죠. V2를 소거하면 어차피 V1으로 표시가 되니까 연속 방정식을 써서 그래서 해주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두 지점의 P1, P2의 압력차는 어떻게 되냐? 압력차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이렇게 되죠. 자,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고 그러면 이만큼이 압력이라는 거는 압력차는 자, 근데 그냥 공기 해버리면 안 되고 여기 액체 물이면 물로 GH만큼 압력차니까 이 지점 압력이 같아야 되잖아요. 이 지점 압력이 양쪽이 같도록 해주려면 여기는 여기가 지금 P1이고 그렇죠? P1은 이꼬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는 P2죠. P2 플러스 로 워터 이 중간에 매개체 GH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압력 차를 어디를 할 때는 항상 압력이 안 움직이고 있는 위치는 이게 위치 그 압력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여기서 누르는 압력과 여기서 누르는 압력을 니꼴로 넣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두 개의 차는 로지 H가 된다. 그래서 V1은 이렇게 구한다. 반대로 V2를 구할 때는 V1을 소거해야 되겠죠. V2가 언론이다. 우리가 아까 벤츄리메타는 어떤 이렇게 벤츄리메타 이렇게 돼 있는 거에다가 이 앞에 이렇게 대주면은 여기다 대면 이 유동 속도를 구하는 거고요. 앞쪽 유동 속도를 구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 수주 차를 그냥 하는 거고 아음속 풍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테스트 섹션 속도가 언노이니까 V1 대신에 V2로 아까 이쪽 항이 이렇게 들어간죠. V1을 V2로 표시한다 이거지. V2로 표시해주면 이렇게. 그 다음에 그 P1하고 P2는 똑같은 방법으로 로 G H. 근데 로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못 모르고 그냥 로 한다고 로 같이 써갖고 같이 약분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조금 로 들어가잖아요. 이 대신에 로하고 로 G 들어가잖아요. 같이 약분해 보면 엉망돼 버리는 거예요. 엉망되는 거예요. 여기는 로 워터 우리 매개 변수 또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된다면은 여기다 이렇게 이제 벤츄리관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설치하면 여기는 높이 올라가고 여기는 낮게 되고 그래서 이 차이가 우리는 달 H가 이 속도를 결정해 주는 게 된다. 이거죠. 속도를 결정해 주는 거다. 자, 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몇 가지 예가 있네요. 이 12분의 1로 축소되는 노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50일 때, 그 다음에 유튜브
매노메타가 뭐 얼마일 때 여기에 대해서 재라. 그러면 이제 그 이 수주 차이를 재라네. 수주 차이를 수주 차이. 자, 한뜻 해서 C레벨에서 로는 1.24이고 속도는 뭐 50이고 속도는 V2가 50이고 그러면 그 입구하고 이 중간하고 그 압력차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대로 시계 베르니케이션에다 그대로 넣으면 되죠. 넣으면 되고 이게 수주차로 바꿔주면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수온의 그 밀도 계산해주고 저렇게 해주면 이런 속도 성분이 된다 이거죠. 이런 높이 차가 나온다 이거죠. 높이 차가 나온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항공 분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피터가는 모든 그 항공기 속도 측정하는 속도 측정 장치예요. 속도 측정 장치. 그러면 이제 뭐 우리 1층에 있는 아움석 풍동에도 그 입구에 저기 테스트 섹션 입구에 양쪽에 그 피터관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평균을 잡아서 속도를 재요. 자, 재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라인은 저기 토탈 프레셔를 재고 토탈 프레셔가 오도록 돼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넓게는 안 돼 있지만 자, 여기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면 한 라인은 바깥쪽에 여기를 둘러싸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서 여기다 크게 틈을 줬어요. 이렇게 크게 이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스타틱 프레셔가 걸려요. 참, 토탈 프레셔가 아니고 우리 보통 말은 압력이 걸린다 그죠? 스타틱 프레셔가. 그러면 여기 이제 이쪽 피터 이쪽으로 이렇게 쪽에 이제 간을 만들고 그러면은 여기 뭐 이렇게 있는다 그러고 그러면 이쪽 압력이 스태틱 프레셔가 되고 여기 토탈 프레셔가 되고 여기 와서 속도가 정자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여기다가 액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액체를 집어넣으면 TPD가 하면 그림이 깨끗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별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자, 높이 차가 이렇게 나는 거죠. 토탈 프레셔가 여기서 압을 눌려주니까 더 내려가고 그 사이는 빈 사이는 이렇게 자, 이 사이가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자, 베르니 이퀘이션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겁시다. P1 플러스 2분의 1로 V1의 제곱은 느낌으로 P0. 자, 우리가 베르니 이퀘이션이 스타틱 프레셔하고 다이내믹 프레셔 합해놓은 게 토탈 프레셔니 우리 베르니 이퀘이션 이쪽에 가서 본래는 P2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V2가 제로가 되니까 여기 가서 제로가 되니까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속도 측정이 VA 또는 VB 이렇게 된 거에서 그러면 이 시크대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V1은 늦고로 뭐 P 이쪽으로 넘어가고 P0 마이너스 P1이 될 테고 뭐 2 되고 로 되고 해서 V1은 늦고로 이렇게 측정한다. 이게 이제 피터관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속도예요. 피터관을 이용해서 여기 뭐 간단한 뭐 내용을 이렇게 해놨네요. 간단한 예제를 이렇게 두 개의 압력 차가 얼마일 때 그러는 이제 압력 차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여기 수주차가 주어지면은 이게 P0 마이너스 P1은 이거로 로 GH 로 할 때 로 에어가 아니고 중간 매개 물질이 로 G 델 H 이거 뭐 마우스로 글씨 쓰기가 참 어렵네요. 자, 로 GH에서 우리가 이 피터가 속도 측정을 한다. 그러면 속도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속도에 수직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속도에 수직하게끔 해줘야 된다.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스타틱 프레셔를 삥 돌아서 한 세 군데쯤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것 가운데 삥 돌아서 여기 사이가 하나 이렇게 있다 그랬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한 라인이 나오고 이렇게 통을 둘러싸겠죠. 이렇게. 자, 여기다 또 한쪽이 이쪽에는 이제 뚫리는 자리가 삥 돌아서 이렇게 틀려야죠. 관이 있으면 하나는 여기서 뚫고 하나는 여기서 뚫고
하나는 X 뚫 거. 그러면 이제 관이 이 관 여기 지금 토탈 프레셔가 잡히는 관이 있고 스타틱 프레셔가 잡히는 관이 이렇게 이제 세 군데 이렇게 있어야죠. 그러면은 그 높이가 똑같도록 똑같도록 해주면 이게 바람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기울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렇게 입구가 기울어져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여기 토탈 프레셔가 걸리는 게 아니고 일부가 걸리고 여기 스타틱이 걸리는 게 아니라 거기도 또 속도가 붙는 게 되고, 그래서 하나만 할 때는 이제 기계적으로 잘 여기 누르러 가야 되는데 이제 세 개까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세 개까지 해놓으면 이 높이 수준을 딱 맞춰주면은 이게 이제 정확하니 바람 방향에 대해서 수직이 됐다 이거죠. 수직이 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통 속도일 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압축성이 되거나 뭐 충격파가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커렉션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수정한 그 저기 측정 데이터하고는 상당히 이제 커렉션이라고 해놓으니까 좀 뭐 오차를 수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그 계산법이 이제 틀리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피터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피터건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